59세 은행원 퇴직 3개월 후 연금 200 받는데 왜 통장에 120만 남죠? 은퇴의 충격적 진실. 안녕하세요. 은퇴 준비하면 떠오르는 가장 달콤한 생각 중 하나가 일단 연금만 잘 들어오면 나머지는 괜찮지 않을까? 라는 겁니다. 마치 평생 헌신한 직장에서 나와 오롯이 내 시간과 자유를 누리면서 그동안 못했던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마음껏 즐길 수 있을 것만 같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은퇴 후에 통장에 찍히는 숫자를 보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분명 월 200만 원이 입금됐는데 남는 건 120만 원 뿐이라면 그 차액 80만 원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오늘은 59세 은행원 퇴직 3개월 차 월 연금 200만 원인데 왜 통장에 실제로 남는 건 120만 원 뿐일까? 라는 궁금증을 토대로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에게 공감과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막연히 연금이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다. 뜻밖의 지출에 허덕이는 분들의 속사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와중에 맞닥뜨리는 난관과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퇴 직후 찾아오는 이럴 줄 몰랐다의 순간. 많은 분들이 막상 회사나 직장을 그만두고 난 후 내가 계획했던 노후와 전혀 다른 현실을 마주합니다. 혼자 있을 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래도 한 달에 200 정도면 내가 쓰는 생활비에는 충분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문제는 세상 모든 일이 계획대로만 흘러가는 게 아니라는 데 있어요. 세금과 보험료, 이것저것 나가는 돈들을 빼다 보면 어느새 통장에 남는 건 기대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는 나이, 직업,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른 형태로 나타나지만 결론적으로 퇴직을 앞둔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곤 해요. 이번에는 3가지 사례를 들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왜 월 200이라는 겉보기 연금이 실질적으로 120만 원 혹은 그 이하로 줄어드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1. 59세 은행원 김민수 씨의 통장에 남는 건 고작 120만 원. 평생을 돈 관리하던 내가 정작 은퇴 후 내 돈 관리는 못하다니. 김민수 59씨는 은행에서 30년 넘게 일한 베테랑입니다. 새로운 보험 상품, 재테크 트렌드에 촉각을 세우며 젊은 시절부터 돈과 밀접한 일을 해왔죠. 그런 그가 퇴직을 결정한 이유는 한마디로 충분히 일했고 이제 좀 쉬고 싶다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오랜 직장 생활로 피로가 쌓였고 퇴직금과 연금을 합치면 노후를 편하게 보낼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도 있었죠. 하지만 은퇴 첫 달부터 김민수 씨는 현실의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월 200만 원의 연금이 들어오자마자 각종 공제 항목이 먼저 빠져나가더랍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연금 수령자도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직장 다닐 때는 회사에서 절반을 지원해주던 몫이 없어지고 본인 부담이 더 커졌어요. 세금, 연금, 소득세, 주민세 등으로 생각보다 더 많은 금액이 공제되었죠. 부양가족 지원비, 대학 졸업반인 둘째 아이가 취업 준비 중이라 여전히 생활비와 학원비가 필요하더랍니다. 기타 고정비, 대출 이자가 아직 조금 남아있고 휴대폰비, 인터넷비, 관리비 등 매달 나가는 고정비가 꽤 컸어요. 결국 통장에 실제로 남은 건 120만 원 남짓. 김민수 씨 말로는 이 정도로 빠져나갈 거면 아예 조금 더 늦게 퇴직할 걸 그랬다라고 하소연할 정도였어요. 사실 회사에서 월급 받을 땐 건강보험료도 절반 지원이 있었고 세금 처리도 좀 더 안정적이었는데 막상 직장을 떠나니 온전히 본인 책임이 된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가족 행사가 하나라도 생기면 쓸 돈이 부족해지는 건 순식간이었어요. 평생 은행에서 돈 만지는 일을 했는데 왜 이렇게 엉망이 됐나 싶어 자괴감도 들고요. 하지만 이를 겪는 사람들은 김민수 씨뿐만이 아닙니다. 사례 2. 62세 교사 박정희 씨의 매달 이유 없이 사라지는 돈, 대체 뭘까요? 교사 생활 35년, 연금이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건 뭔가요? 박정희 62씨는 초등학교에서 35년을 가르쳤습니다. 아이들 사랑이 지극해 마음고생은 있었어도 보람도 컸죠. 긴 세월 교직에 몸담아온 덕분에 국민연금과 별도로 교직원연금도 어느 정도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 연금이면 월 200만 원은 넉넉히 받을 테니
좀 여행도 다니고 봉사활동도 하며 여생을 보내겠다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그런데 퇴직 후 몇 달 지나고 보니 마음처럼 넉넉하게 남는 돈이 없더라는 겁니다. 박정희 씨는 가만히 통장 내역을 살펴봤어요. 세금 및 공제연금에 대한 세금도 있고 이전과 다르게 교직원 지원 혜택이 사라져 본인 부담금이 확 늘어났어요. 자녀 지원 결혼을 앞둔 큰아이가 부족한 예식 비용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고 둘째 아이도 대학원 진학을 꿈꾸며 학비를 요청했습니다. 생활비 앤드 취미 지출 30년 넘게 교사 생활하며 바랐던 이제부터 내 삶을 찾아보겠다는 생각에 시작한 악기 레슨이나 친구들과의 소규모 여행 등으로도 돈이 계속 들어가더랍니다. 아이가 결혼하니 혼수며 예식 비용 지원, 친인척 경조사비가 무시 못할 정도로 커졌어요. 현직일 때는 좀 무리돼도 월급이 제 날짜에 꼬박꼬박 들어왔는데 은퇴 후에는 들어오는 돈이 한정돼 있으니 마음이 불안하더라라는 게 박정희 씨 이야기입니다. 분명 내 연금 명세서에는 월 200만 원 들어온다고 써 있지만 막상 한 달이 끝나면 왜 120만 원도 못 남기는 걸까? 라는 한숨이 나온다 하시더군요. 사례 3 58세 자영업자 이영희 씨의 월 200이면 남부럽지 않게 살 줄 알았는데 장사를 그만둔 뒤 정말 쉬운 노후가 펼쳐질 줄 알았는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볼 이영희 58씨는 남들처럼 큰 회사를 다닌 건 아니었고 식당 자영업을 20년 넘게 하다가 최근 영업을 접었습니다. 다행히 조그맣게 꾸준히 부은 사적연금과 국민연금이 합해져서 월 200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라 계산했어요. 장사가 잘 안 돼서 몸도 고생, 마음도 고생 많았으니 이제야 좀 쉴 수 있나 보다 싶었죠. 그런데 이영희 씨를 당황하게 만든 건 막상 연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체감되는 돈의 가치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였어요. 상대적으로 빠른 물가 상승 장사할 때는 물건 단가가 올라가는 걸 그대로 장사 수익으로 전가할 수 있었지만 이제 본인은 고정 수입 200만 원에 의존하다 보니 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생활이 팍팍해졌어요. 부부의 의료비 증가, 몸도 나이가 들다 보니 병원 갈 일이 많아졌고 그때마다 과거보다 확 늘어난 비용에 놀라곤 했습니다. 빚 정리 식당 운영하면서 생긴 대출을 아직 다 못 갚았는데 매달 이자 갚고 이것저것 적금식으로 모아두니 실제로 남는 건 또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연금으로만 편안한 노후를 기대했다가 늘어나는 병원비와 기존의 빚 때문에 고민이 점점 커지게 됐습니다. 몸은 예전처럼 장사하기가 힘들고 그렇다고 알바를 해볼까 생각해도 쉽지 않은 나이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막막함이 크다고 해요. 은퇴 후 연금이 줄어드는 이유, 그리고 극복 방안. 위 세 사례가 보여주듯이 연금 200이라는 숫자는 듣기엔 어느 정도 괜찮네 싶지만 막상 실제 생활을 해보면 각종 공제와 지출 요인 때문에 최소 5,080만 원 정도가 줄어들거나 늘어날 것 같은 지출 때문에 빠져나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세금 보험료 부담 확대. 직장 다닐 때는 회사가 분담해주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지출이 전적으로 본인 몫이 됩니다. 연금에 대한 소득세와 주민세도 생각보다 큰 비용으로 다가오죠. 자녀 지원, 가족 경조사비. 은퇴 시점이면 자녀가 이미 독립했으리라 예상하지만 의외로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 자금, 취업 준비 비용, 혹은 손주 돌봄 비용 등 다양한 형태로 지출이 발생해요. 의료비, 예상치 못한 지출 증가. 나이가 들면서 병원 갈 일이 늘어나고 약값이나 검사 비용도 늘어납니다. 갱신해야 하는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경우도 흔하죠. 예기치 못한 부모님 간병, 집 수리, 차량 교체 등 인생 이벤트가 터질 때마다 목돈이 필요해집니다. 현실과 괴리된 연금 설계. 우리는 흔히 은퇴 후 생활비를 예측할 때 과거 월급의 얼마 %면 충분하겠지 하고 단순 계산을 해버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노후 생활비가 줄어드는 부분 출퇴근비, 업무 관련 경비 등이 있는 반면 의료비, 가족 지원비 등 올라가는 항목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이렇게 줄어드는 연금 상황에서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요? 물론 개인마다 상황이 크게 다르지만 몇 가지 공통된 전략을 살펴볼 수 있어요. 공적연금 외에 사적연금이나 추가 수익 창출 방안 모색. 국민연금 직업,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다면 개인연금, 연금보험, IRP 등을 조금이라도 마련해 두는 게 좋습니다. 혹은 은퇴 후에도 본인이 할 수 있는 부업, 파트타임 일을 찾아 소득원을 다변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족 간 재정 계획 조율. 자녀가 결혼 앞두고 있거나 취업 준비 중이라면 무작정 부모가 모든 부담을 지기보다는 미리 상의해 지원 범위를 협의하는 게 좋아요. 너무 크게 지원하다 보면 정작 본인의 노후 자금이 바닥나버리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으니까요. 세금 보험료 절감 방법 숙지. 퇴직 후 소득 수준에 맞춰 4대 보험료가 제대로 책정되는지 확인하고 혹시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혜택, 기초연금, 세액 공제 등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해요. 직장에 다닐 땐 월급에서 원천 징수가 되니 잘 체감하지 못했어도 은퇴 후에는 직접 관리 신청해야만 혜택을 놓치지 않습니다. 생활 패턴의 조정. 현직 때처럼 소비 습관이 이어지면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당연히 적자 가능성이 커집니다. 취미활동, 유흥비, 외식비 등 지출 항목을 재조정하고 가급적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건강관리에도 신경 쓰셔야 해요. 장기적 재무관리 계획 수립.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3040년 생활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70세, 80세가 되었을 때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경제적인 전략을 미리 세워두는 게 중요해요. 주택연금, 영모기지론 등 내 자산을 좀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도 검토해보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연금만 믿고 싶은 마음 하지만 막상 연금 수령이 시작되면 수십 년간 열심히 일한 보상처럼 느껴져서 뿌듯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기대 이하일 때 우리가 받는 충격은 의외로 큽니다. 59세 은행원 김민수 씨처럼 교직을 떠난 박정희 씨나 자영업을 정리한 이영애 씨처럼 평생 열심히 살아온 분들이 은퇴 후 갑자기 한 달이 이렇게 빠듯해? 라고 놀라지 않으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제라도 내 연금이 생각보다 얼마 못 남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깨달으셨다면 그것만으로도 늦지 않았습니다. 미리 보험료, 세금, 가족 지원, 의료비 등의 항목을 꼼꼼히 살펴보고 월 200만 원에서 실제로 얼마를 순수하게 쓸 수 있는지 계산해보는 게 아주 중요한 첫 단계예요. 그리고 꼭 필요한 지출과 그렇지 않은 지출을 구분하며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다른 수익원을 찾거나 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어차피 난 월 연금이 200만 원이니 넉넉하겠지라는 막연한 낙관론은 언젠가 큰 허탈함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은퇴 후에도 적극적으로 내 돈을 관리하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일자리를 찾을 준비도 하며 가족들과 먼저 의논해 재정 계획을 세워두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로 조금이나마 은퇴 준비 혹은 은퇴 후 삶에 대한 현실적인 시각을 갖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은퇴라는 새로운 출발선에서 기대와 달리 줄어드는 통장 잔고의 속상함을 겪지 않도록 조금 더 냉정하고 꼼꼼하게 미래를 설계해 보자고요. 비록 월 200이 실질적으로 120, 130만 원 정도만 남게 되더라도 미리 대비하고 관리한다면 분명 은퇴 생활도 보다 안정감 있게 꾸려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이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은퇴 생활에 조금이나마 성공적이고 행복한 날들이 늘어나길 응원하겠습니다.